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이번 주 경제로 시장 읽기에서는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이러한 경제 흐름이 금리와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이었죠. 한국은행에서는 2024년 3,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흔히 3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또는 실질 GDP 성장률 지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성장률은 실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0.1% 증가에 불과했는데요. 시장에서는 대략 한 전기 대비로 0.4에서 0.5% 증가할 거로 봤는데 이것에 비해서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전 2분기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로 감소했는데요. 물론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은 지난 1분기에 너무 높은 성장 1.3% 성장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영향으로 좀 감소했다 보고 있고 3분기에는 다시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좀 플러스 성장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0.1% 성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성장률이 좀 저조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내수보다는 순수출이었는데요. 특히 GDP 쪽에서 수출이 전기 대비로는 0.4% 감소했고 수입은 1.5% 증가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수출이 상당히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수출이 좋았던 매월 발표되는 수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통관 기준 수출이라고 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GDP에서 계정하는 실질 쪽의 수출은 물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늘더라도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GDP에서는 마이너스 그리고 전체 통관 기준에서는 플러스 효과를 내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3분기 수출이 부진했던 이유를 자동차하고 석유화학 제품, 화학 제품 쪽에서 물량이 줄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좀 늘었는데 수입이 전기비로 1.5% 늘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량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량이 늘었다는 부분, 특히 장비 그리고 기계 장비 쪽에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 장비 수입 쪽이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수입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내수에서는 민간 소비가 좀 늘었습니다.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통신기기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기기는 아이폰 16이 나왔죠. 그에 따른 이제 소비 수출이 늘었다라고 보고 있고 투자에 있어서는 건설 투자가 부진했고 설비 투자가 늘었습니다. 이 건설 경기가 여전히 좀 좋지 않다는 부분이랑 설비 투자는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장비 투자가 좀 늘어나면서 건설 투자와 반대로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난 효과를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순수출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컸기 때문에 3분기 성장은 대외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3분기 성장이 저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쪽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실물 경기는 어떠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내수 쪽에서 소비 부분입니다. 소비 경기를 보면은 보통 일반인들이 보통 느끼는 체감 경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이제 소비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GDP 같은 경우는 실질 소비죠. 그래서 금액을 제외한 이제 물량 기준인데, 우리가 매월 보고 있는 게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에서 이 소매 판매를 가지고 이제 민간 부분의 소비 경기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최근 들어 여전히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비로는 2023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좋지 않은 거는 자동차나 무선기기 같은 이제 통신기기 쪽에서의 내구재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의복이나 이런 쪽의 준내구재 판매도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음식료 이런 쪽에서 비내구재는 좀 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내구재 쪽이나 준내구 쪽이 좋지 않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 부분인데 투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하고 이제 설비 투자가 있죠. 건설 투자는 계속 안 좋습니다. 올해 1분기에 반짝 좋았다가 2분기, 3분기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건설 그러니까 수주가 되고 이어서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는데 건설 수주가 이제 착공 대비 한 1년 6개월 정도 빨리 진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의 건설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건설 수주를 이제 착공하는 실적인데 작년 보면은 건설 수주가 2023년에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3분기에도 이어서 4분기까지도 아마 건설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보고 있는데 이 건설 투자는 토목하고 주택이 있죠. 구분되는데 토목 건설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도 작년에 수주가 현저히
저조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 4분기 뭐 늦어지면 내년 1분기까지도 건설 투자는 전년비로는 마이너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경우는 뭐 기계 장비 설비가 많이 늘어나죠. 그쪽은 이제 반도체 쪽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서 그걸 생산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출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전년비로는 50% 정도 증가했고 생산은 22%, 그리고 장비 투자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분기부터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늘어나는 설비 투자는 반도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수출이 늘면서 생산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신규 투자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결국에 아마 4분기까지도 아마 건설 투자는 계속 이제 감소세를 기록하겠지만 설비 투자는 그래도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수출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설비 투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내수 경기 쪽, 소비 경기나 아니면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아마 내수 경기의 회복력은 이전 상반기에 비해서는 다소 위축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하고 고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우리나라 이제 경제의 이제 체력을 좀 보여주는데, 먼저 물가 지표를 보면은 소비자 물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월 달만 하더라도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상승에 그쳤고요. 그 다음에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전년비로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에 거의 근접했다, 혹은 그를 좀 하회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로 인해서 이제 10월달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영향도 있습니다. 물가가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만큼 수요가 좀 위축되는 부분입니다. 물건 가격이 좀 하락하는 부분과,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나 수요 쪽에서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물가는 지난 2022년 여름에 가장 높았습니다. 뭐 전체 물가는 6%대 기록했고 근원 물가 같은 경우도 4% 상회했는데, 그 이후로 상품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기저효과도 있죠.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요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까지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한국은행 물가 목표치 이하로 좀 내려가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가만큼 중요한 지표가 이제 고용입니다. 고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신규 취업자 수하고 이제 실업률 많이 얘기하는데, 실업률만 보더라도 이제 계절 조정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2.5%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과거 한 20년 평균 실업률이 한 3.0에서 3.5%, 보통의 3.3%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2.5%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죠. 이렇게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 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업자가 줄어드는 효과인데, 실업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일하는 사람도 줄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오히려 좀 더 많이 줄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기 후행 지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지표가 이제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최근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한 14만 4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작년 9월달, 그러니까 2023년 9월달에 증가했던 30만 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폭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다,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2022년 여름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당히 이제 감소했던, 그러니까 해고도 많았고 이제 실업자가 늘었죠. 그 이후로 2022년 그 여름까지 계속 늘다가 그 이후로 다시 좀 줄어들고 있어서, 최근 추이로 본다면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에 비해서는 10만 명대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라는 거,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로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는 폭도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대략 좀 살펴봤습니다. 예상보다는 올해 1분기가 상당히 좋았고, 그 2분기에는 안 좋았고, 3분기에도 예상보다 못 미쳤고요. 실물 경기를 본다면 소비는 여전히 좀 약간 위축되는 모습이고, 건설 투자는 감소하고 있고, 설비 투자가 그나마 전체 이제 내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올해 한 2.4%, 내년 2.1% 전망을 했었는데, 아마 그것에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있는데, 물론 뭐 4분기 성장률이 뭐 이전 1, 2, 3분기에 안 좋았던 게 좀 개선되면서 좀 늘어날 부분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4% 성장에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고용도 좀 저조하고 미약한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경기 침체, 뭐 경기 하강은 아니겠지만 올해 1분기에 우리가 봤던 이제 경기 회복세 아니면 강한 경기 탄력성 이런 것들은 2분기, 3분기 들어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만약에 경기가 좀 이제 슬로우해지거나 아니면 물가가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금리 부분도 약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경기가 좀 약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서 10월 달에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했고요. 물론 이제 11월 말에 금토위가 있지만 아무래도 11월 달 금리 인하를 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경기 침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4분기 성장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2025년 1월 말에 나올 4분기 성장률을 보고 아마 금통위에서 그동안의 이제 물가 지표, 그다음 성장률 지표 가지고 아마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아니면 물가가 계속 낮아진다면 시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의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고채 금리 보면은 뭐 3년물이나 10년물 금리가 미국 금리 오른 거에 비하면 덜 오르고 있죠. 뭐 최근에 이제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좀 다소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기나 물가가 계속 둔화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금리의 하방 압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은 어떻게 될 거냐는 부분인데, 사실상 환율은 이제 양국의 경제 상황, 뭐 금리 차 이걸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한국 경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쪽이 더 좋으냐에 따라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최근 보면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좋죠. 뭐 고용 지표, 소비 지표, 물가 지표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입니다. 3분기 성장률도 한국보다는 높을 거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좀 양호하다는 것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환율은 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올해 대략적으로 2024년 성장률이 2.8, 2.9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 성장이 한 2.0에서 2.5% 내외로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좋았죠. 그렇다면은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미국 성장률은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올해보다 내년은 좀 나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아마 성장률이 낮아지는 폭은 미국이 좀 더 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경제수준율 격차는 오히려 좀 좁혀질 거라 보고 있지만,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달러 환율의 좀 하방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좋고 한국 경제가 좋지 못하다라고 인식이 되거나 그런 지표들이 확인될 경우에 이 달러 환율의 하방에는 다소 제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성장률 격차, 그러니까 한국 3분기 GDP가 안 좋았고 미국의 3분기 GDP가 다소 높을 거라 보는 부분도 환율을 구성하는 그런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제로 시장 읽기에서 한국 경제, 그동안에 이제 미국 경제나 아니면 시장 지표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 경제 3분기 GDP도 나왔고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국 경제 동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